우리의 뇌에 더 인지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웸스입니다. 언어를 익히는 뇌과학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영어를 익히기 위해서 뇌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뇌과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언어를 익히기 위해 알아야 할 뇌의 동작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뇌에서 어느 영역이 말하기와 듣기를 담당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이 그림은 좌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좌뇌에서 보시면요, 브로카 영역이 있고요, 베르니케 영역이 있습니다. 1930년대에 브로카 박사와 베르니케 박사가 각각 말을 잘 못하는 사람과 듣고 이해하는 것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을 연구하다가 그 환자들의 사후에 그들의 뇌를 회부해보고 나서 말을 담당하는 영역과 듣고 이해하는 영역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따서 브로카, 베르니케 영역이라고 이름이 붙었지요. 그런데 이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듣고 이해하는 것이 부족한 환자의 사후에 그의 뇌를 보니 베르니케 영역이 손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브로카 영역은 괜찮았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가 생전에 말을 하는 것도 횡설수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브로카 영역이 멀쩡한데도 말을 하는 것이 잘 안 됐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이것이 그 당시에는 의문이었습니다. 1980년대에 MRI가 개발이 되고 나서 살아있는 사람을 단층 촬영하면서 봤더니 브로카 영역이 말을 하는 영역, 베르니케 영역이 듣고 이해하는 영역은 맞지만 일단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뇌를 감싸고 있는 대뇌 피질을 통해서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이 상호작용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어를 익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언어를 익히는 데 있어서 말하기와 듣고 이해하는 것을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언어를 익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능을 보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로 듣고 이해하는 것 또는 말을 하는 것을 각각 해왔지만 영어로 말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이 상호작용하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뇌의 각 부분에 대한 그림인데요. 지금 이것은 좌뇌의 그림입니다.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이 우뇌입니다. 인간은 모국어를 쓸 때는 좌뇌, 외국어를 쓸 때는 우뇌까지 함께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우뇌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좌뇌와 우뇌를 연결시켜주는 가운데 부분에 있는 미상핵이라는 부분인데 뇌도 일종의 근육이다 보니까 안 쓰던 미상핵을 갑자기 활성화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우뇌를 다른 목적으로는 평소에 사용하고 있지만 언어를 사용하는데 우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미상핵을 통해서 우뇌가 활성화돼야 하는데 이것이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외국어를 사용하기 위해 미상핵을 통해 우뇌를 활성화시키는데 훈련되지 않은 일반인들은 대략 한 2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2~3시간 훈련을 해도 실질적으로는 매일매일 효과는 적겠지요. 그래서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 캠프 프로그램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영국에서 이미 우뇌를 활성화시키고 그것에 집중했었을 때, 몰입했었을 때의 효과를 어학연수를 온 학생들을 통해 확인을 했거든요. 영국의 어학연수를 온 학생들 중에서도 학원 수업이 끝나면 한국 친구들과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학원 수업이 끝나도 계속해서 원어민들과 상대하면서 계속 영어 활용을 이어나가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그룹은 10개월 뒤 한국 친구들과 함께 어울렸던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적게 영어 실력이 발달된 반면 영국 사람들과 상대하면서 영어를 계속 활용했던 사람들은 거의 네이티브 수준으로 올라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착안해서요, 우리가 우뇌를 활성화시키고 그것으로 쭉 몰입해서 갈 수 있게 만들기 위해 캠프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소수의 인원이었지만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2박 3일의 캠프를 통해서 실제로 정말 폭발적으로 끌어져 나오면서 영어라는 언어가 정말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뇌과학을 기반으로 한 캠프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영어를 사용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것은 뇌에 센서들을 붙이고 외국어를 학습할 때 뇌에 활성화되는 부위들을 이미지화 시켜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책을 통해서 학습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는 듣기를 통해서 학습할 때 이미지고요. 좌뇌에서 브로카 영역은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베르니케 영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뇌에서도 브로카 영역은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르네키의 영역은 듣기를 할 때 눈에 띄게 활성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디오로 학습을 하기 때문인데요. 이것이 바로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의 역할 담당, 그리고 오디오를 통해서 듣고 이해하는 베르니케가 활성화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나올 문장을 소리내지 않고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다 읽으셨다면 지금 보신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생각나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잘 기억이 안 나시죠? 내용이 어려웠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한번 다시 소리내지 않고 읽어보십시오. 아까의 내용보다는 조금 쉬운 내용입니다. 얼마나 기억이 나시는지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이 내용을 소리를 내서 읽어보시는데요. 소리를 내서 읽는 데 집중하지 마시고 의미를 파악하는 데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헝가리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몰입했을 때의 느낌을 물 흐르는 것처럼 편안한 느낌, 하늘을 날아가는 자유로운 느낌이라고 하였다. 일단 몰입을 하면 몇 시간이 한순간처럼 짧게 느껴지는 시간 개념의 왜곡 현상이 일어나고 자신이 몰입하는 대상이 더 자세하고 뚜렷하게 보인다. 자, 다 읽으셨다면 얼마나 기억이 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아마 소리를 내서 읽으신 것이 훨씬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소리를 내지 않고 읽었던 이 내용은 훨씬 쉽습니다. 하지만 이 소리를 낸 것이 아마 더 많은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이 상호작용함으로써 우리의 뇌에 더 인지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뇌를 활성화시키고 몰입하는 원리, 그리고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을 상호작용하는 원리를 이용해서 영어를 익히심으로 표현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표현하는 그날까지 웸스와 함께 cheer up! 오늘은 여기까지. That's it for today!